안녕하세요. 와인강사 남은경입니다. 오늘은 황금의 언덕 부르고뉴 레드와인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르고뉴 지역은 보르도와 함께 프랑스의 와인 산지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르도도 아주 고급 명주로 만들어지지만 부르고뉴는 또 보르도 못지않게 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명주들이 여기서 또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보르도와 함께 부르고뉴 와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부르고뉴 지역은 면적은 프랑스에 비해서 보르도에 비해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생산량도 보르도에 비해서는 2분의 1 정도밖에 생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은 적지만 이 왕실에 공급되는 고급 와인으로 옛날부터 자리매김한 그런 와인 산지입니다. 오늘 공부할 그 부르고뉴의 가장 와인이 잘 만들어지는 지역 이름이 꼬뜨도르입니다. 꼬뜨도르 지역이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꼬뜨가 언덕이고 도르가 황금입니다. 그래서 꼬뜨도르 지역의 그 가을철 수확철이 되면 이 풍경에서 보듯이 누렇게 이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경과 흡사하다는 그런 의미로 황금의 언덕, 또 이 포도로 인해서 이 지역의 그 황금처럼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의 와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고뉴 와인의 역사와 계입니다. 부르고뉴는 그 기원전 7세기부터 와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로마 시대에 시저 왕의 갈리아 정복으로 와인 문화가 전래됩니다. 이 갈리아는 그 프랑스의 옛 명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세기경에 샤를마뉴라는 그 프랑크 왕국의 절대 왕정의 상징입니다. 이 왕이 가장 많이 그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그 왕이거든요. 이 왕이 와인을 굉장히 사랑해서 이 와인을 굉장히 생산하는 것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네딕트 수도원과 시토 수도원이 나오는데, 이 중세 시대에는 그 와인을 수도사들이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중세 유럽의 경제의 축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와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이제 베네딕트와 시토 수도원은 그 기존의 어떤 교회의 어떤 세속적인 그 교회를 반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고 엄격한 기독교 규율을 지키면서 굉장히 청빈하게 기도와 노동을 중요시하면서 이 와인 생산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우수 와인을 생산했고 또 최고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이 와인이 왕실로 보급이 되기에 이르죠. 그래서 왕실의 와인으로 처음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왕실의 와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와 이제 반대로 그 보르도 와인은 거리도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좀 멀어요. 그래서 보르도의 와인은 영국의 중세시대는 영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많이 즐겨 마시던 와인은 이제 보르도 와인이고, 파리와 부르고뉴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부르고뉴 와인은 왕실의 와인으로 그 자리매김을 옛날부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몰락한 게 교황이에요, 교황.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중세 봉건 시대에 그 계급, 계층이 교황, 왕, 그 다음에 봉건 그 귀족, 그 다음에 또 기사, 그 다음 평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권과 왕권, 교황과 왕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원이 해체가 되죠. 그래서 그 귀족이나 그 교황이 가지고 있던 포도밭을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영세 농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의 와인의 특징이에요. 보르도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조금 덜 받고, 부르고뉴는 가깝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그 가난한 농민들한테 다 따로따로 다 하나씩 나눠준 거죠.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다란 이 포도밭 하나에 주인이 여러 명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부르고뉴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귀족과 또 수도원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수도사들이나 교황이 가지고 있던 포도밭을 몰수해서 영세 농민들한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폴레옹 시대에는 또 균등한 상속법이 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자에게만 포도밭을 상속을 했는데, 이 나폴레옹 시대에는 그 자식이 5명이면 n분의 1로 다 쪼개가지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잘게 포도밭이 또 쪼개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게 클로드 부조라는 아주 유명한 그 부조 포도밭은 주인이 80명에 이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 부르고뉴 와인이다. 그리고 부르고뉴 지역은 이제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내륙에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춥고 서늘하죠. 그래서 포도가 그렇게 껍질이 두껍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의 껍질이 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늦게 성숙이 늦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서늘한 기후에 적당한 그 포도 품종이 피노누아입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의 그 포도 품종은 무조건 피노누아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노누아 한 가지의 포도 품종으로 부르고뉴 와인은 만들어진다. 보르도는 어떻습니까?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그 다음에 까베르네 프랑, 그 다음에 말백, 또 뿌띠베드로, 이런 포도 품종을 여러 가지를 3개 이상 다 섞어가지고 블렌딩을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부르고뉴는 한 가지 단일 품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노누아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고뉴는 또 그 지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다 달라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심지어 포도밭이 같은 포도밭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그 때루아, 토양의 성분과 또 바로 옆에 10m를 차이를 둔 이 B 지역의 어떤 그 토양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포도의 그 맛이 다르고, 또 그걸로 빚은 와인의 맛이 다르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때루아에 민감한 것이 부르고뉴 와인이다. 때루아가 뭡니까? 그 토양의 어떤 그 기후라든지 그 토양의 조건이죠. 자연 환경이죠. 그래서 그 때루아에 따라서 포도밭이 굉장히 달라서 그 포도밭이 품질이 좋은 포도밭이 있고 품질이 좋지 않은 포도밭이 있고, 그래서 그 포도밭에다가 등급을 매깁니다. 부르고뉴 와인은 포도밭에다가 특등급, 그 다음에 프리미어크리 등급, 그 다음에 일반 그 마을 포도밭, 이런 식으로 이 포도밭에다가 등급을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포도밭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때루아가 굉장히 중요하다. 부르고뉴는 때루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도원 하나에 주인이 여러 명이다. 프랑스 혁명 후에
포도원을 수도원이나 귀족에게 몰수를 해서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농민들이 다 영세해요. 포도만 재배하지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기에는 시설도 부족하고 이게 조금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만 재배만 하고 와인을 만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 상인이라는 뜻의 네고시앙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네고시앙이 부르고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고시앙은 이 포도를 재배한 농민과 와인을 마시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네고시앙의 명성에 따라서 와인의 품질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고뉴에는 네고시앙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포도밭도 중요하고 네고시앙도 중요한 것이 부르고뉴 와인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네고시앙은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다 사와요. 여러 주인들한테 포도를 사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고시앙은 양조를 하고 와인을 양조하고 또 그 와인을 병입하고 또 그 와인을 팔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네고시앙이다. 단지 포도밭 주인은 포도만 재배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보르도 와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 농장에서 포도를 구매해 오기 때문에 포도가 여러 밭의 포도를 블렌딩한다. 그러나 그 포도 품종은 단 하나 뭡니까? 피노누아입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복합적인 향미를 가지고 있는 피노누아다. 굉장히 그 체리 향이 독특한, 바로 처음에 맡아지는 향이 체리 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와인이 부르고뉴 와인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부르고뉴 와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르고뉴 와인의 개요와 역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르고뉴는 보르도와 쌍벽을 이루는 프랑스 최고 와인 산지입니다. 부르고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와인 산지이면서 중세 수도원에서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해서 왕실에 공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이 중세 유럽의 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을 가지고 수도사들이 와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속의 그 종교에 반대한 이 시토 수도원이나 베네딕트 시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이 그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노동을 중요시하면서 와인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아서 굉장히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후에는 수도원과 귀족으로부터 포도원을 몰수해 가지고 영세 농민들한테 분배를 했죠. 왜냐하면 부르고뉴는 그 프랑스 혁명의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골고루 포도원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밭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세한 포도밭의 주인들은 와인을 만들기에는 그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렇게 해서 역량이 부족해서 와인을 직접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고시앙이라는 중간 상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네고시앙들이 그 포도밭의 주인들에게 피노누아 포도 품종을 전부 다 사가지고 와서 블렌딩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양조를 하고 또 병입을 하고 또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모든 역할들을 네고시앙이 다 했죠. 그래서 이 부르고뉴 와인에서는 네고시앙의 그 명성에 따라서 와인의 품질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르고뉴는 때루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밭의 그 토양이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m가 차이 나는 곳이라도 이 포도밭의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밭의 등급, 포도밭의 이름이 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부르고뉴에는 단일 포도 품종 피노누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포도 품종을 섞지 않고 단 하나의 포도 품종 피노누아를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노누아 하나만 가지고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노누아는 복합적인 향을 가지고 있고 체리 향이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부르고뉴 와인의 개요와 역사,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